오늘 좋은 내용으로 강의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과 그리고 패널분들의 합동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식약처를 우리 이 포럼에 또 불러주셔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바이오 헬스라고 한다면 이제 의약품하고 의료기구와 같이 의료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그동안에 많이 인식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 식품과학 분야야말로 이게 바이오 헬스의 출발점이고 이 기초를 다져주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그 식품을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 이 하늘이 주거나 이 자연이 주는 그런 원료를 좀 그게 이제 의존하지를 않고 최신의 과학 기술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제 뭔가 맛도 있게 하고 이 좀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식품 원료, 새로운 식품 원료 또는 새로운 그 식품 첨가물들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또 이것들을 식품에 이제 활용하는 상당히 이제 첨단 바이오 과학이 직결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식품을 좀 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정부나 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육류 대체 식품이라고,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육류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 우유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계란 이런 것도 이제 대체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육류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육류 대체 식품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 측면을 같이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요가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의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동물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요를 지금 이끌고 있는 중이다. 이 대체 이 식품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공급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접목되고 발전되어 나가면서 이게 이제 뭐 콩이나 밀과 같은 그런 그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 식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식용곤충이나 미생물 가지고 요새 치즈 만든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효모를 이용을 해서, 이게 효모를 이용해서 유단백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치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단백질 그 파우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은 완전히 인정된 식품의 원료와 첨가물만을 이용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큰 걱정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첨가물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까?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항상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 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배양육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동물성 그런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식품화하는 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일 뿐인데, 묘하게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이제 이 치킨 너겟을 그 식품으로 인정해주면서 사실은 이제 아마 목전에 확 닥친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태까지 오지는 않았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의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은재 교수님께서 너무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식품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식약처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과학기술의 진보는 꾸준하게 있고, 그리고 대체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식약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과제고 이것은 뭐 어느 다른 거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관점에서 식약처의 미션은 절대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보면 워낙에 이제 뭐 최은재 교수님께서 이 걱정하시는 것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식약처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사항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헤집어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초기 단계다 보니까 다 기술이 비밀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는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도 문제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물질도 공개를 자기들이 아직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완벽한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정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평가 이 원칙도 만들고 어떠한 사항들을 평가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평가를 하게 될지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개발하는 단계부터 다 개발한 다음에 이거 평가를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서 개발을 해라 라는 가이드도 저희들이 같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처음에는 좀 엉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의 생각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체 식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식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확보를 해줄 것이냐, 보장을 해줄 것이냐. 그 보장은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뭐 소고기라든가 뭐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거고 이것은 뭐 그 흐름은 아마 되돌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 흐름에 맞게 가더라도 진짜 자연의 축산물을 절대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게 어느 포션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도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또 따로 또 주신 이 걱정들, 우려들 저희들이 이제 평가 시스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안전성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기획관님께서 선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이렇게 안전성 관련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겠다는 말씀드리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수님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보기 강조하는 거 아까 우리 교수님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영장류에서 이제 옛날 영장류에서 우리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게 한 500만 년 전으로 봐요.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육류를 취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불과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도구로 다져가지고 불로 익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야생동물, 육식하는 동물과 뭐가 차이 나냐면
소화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물을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것 외에 뇌를 발달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뇌가 500만 년 전부터 뇌 발달이 우리가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안데르탈인까지 뇌가 쫙 커지면서 우리 몸도 커지고 건강이 60에.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33세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서 크로마뇽인들이 이제 우점을 하거든요. 우리 저기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좀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뇌는 약간 작아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통을 잘 해가지고. 그 만물의 영장이 되세요. 고기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만년 전으로 보거든요. 곡물을 많이 먹었어요. 곡물 왜냐하면 사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수명이 33세가 20세로 확 줍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축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명이 자꾸 늘어서 지금 전 세계 수명이 한 67세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은 건 아니지만 그 500만 년 전에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먹어서 불러 다지고 섞기를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잡식성으로 봐요. 지금은 우리 인류가. 다시 말하자면 식물성과 동물성을 균형 있게 먹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식물성만 먹어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인류에게 지금 고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물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일 필요하죠. 산업적으로. 또 곤충을 가지고 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머릿속에 갈 것은 배양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식물성, 곤충성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허용이 되는데 그렇죠. 허용을 아직까지는 배양육에 대해서는 용어도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배양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증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소비자 단체 조태미 회장님? 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오신 우리 강대진 기획관님께 감사하시다는 말씀 듣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뭐 식물성 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대체육인지 뭐 이런 용어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 회장님께서 식약처에 대한 아주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예. 할리몬에서 할 때도 처음부터 일찍 나오셔서 끝까지 저녁 먹으라고 했더니 저는 이런 토론에 오면은 언제나 그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태도를 굉장히 관찰합니다. 저희들이 NGO 모니터 단체가 단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님들 우리 여성들이 와서 그분들 일일이 조사합니다. 화장실 몇 번 갔는지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이제 문제점, 배양육의 문제점 관련한 그런 이제 주제로 포럼이 됐는데요. 그래도 강대진 기획관님께서 그 맥을 잘 짚으셔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들 잘 대처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한결 좋습니다. 네, 제가 혹시 엄혜성 교수님 오늘 저기 발표하신 내용 네, 중에서 정은주 예. 네, 강대진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속이 시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약사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특히 알러지 환자나 이제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그게 안전하다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섭취에 의해서 질병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것을 이제 차단했을 경우에 질병이 치료되는 걸 굉장히 30년 넘게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시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육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배양육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강대진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요와 공급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다분히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자본시장이나 자본력에 의한 긍정적인 홍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인 식약처나 국가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안전한 우리가 허가범위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범위다 보니까 실제 임상에서는 질병으로 오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녀가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알러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심각한 부분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측면이나 이제 식약처에서 국민적인 이제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본인이 알고 교육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무지에 의한 선택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전성분 표시가 아닌 어떤 법들도 있고 이것들이 교모하게 한 번 수입하고 다른 나라에서 가공을 하고 한 번 들어오면서 혼합물의 형태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원료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좀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치정을 해주고 제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배양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대 후반, 20대 이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하는 SNS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그 깊은 사연들을 다루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저희 자녀에게 거기에 대한 안을 물어봤어요. 걔네들이 서치를 쫙 해서 보내주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 배양육 싱가포르에서 엄마 치킨 너겟을 배양해서 먹는데 새우 만두가 새우가 아니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안전성 말고 내 고기를 내가 먹는 게 제일 알러지가 없지 않겠느냐. 내 살점 하나 떼서 배양해서 먹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기를 배양해서 먹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SNS에서 젊은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양학적인 논란이나 의학적 논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대의 발전이나 과학적인 효율성에서 빠뜨리는 것이 다분히도 정신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휴머니즘적인 부분을 놓치고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려해 두시고 배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대한 부분 연구개발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A 대안으로 갈 거냐 B 대안으로 갈 거냐 비상식량으로 갈 거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인간의 정서에 맞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데 좀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젊은 아이들의 SNS 두 가지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철학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면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살점 하나 키우면 된다, 만들면 된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육류, 자연육에 대한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배양육 부분에는 심각하게 그것이 꼭 미국이나 대자본이나 이런 데서 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갈 수 있는 문화를 전 세계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넣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정말 너무 철학적인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정부가 그걸 플랜 A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 배양육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기존의 자연 이 고기를 뛰어넘는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플랜 A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체식품이건 배양식품이건 간에 이 제대로 이 국민들이 알고 섭취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철학적인 고민 또는 어떤 삶에 대한 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 고민,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대로 또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물건이 있어야 뭐든지 논의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 설왕설래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하는 것을 좀 유심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양육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안 쓰고, 뭐 하더라도 이제 뭐 동물성 배양식품이라든가, 또는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육류 대체식품이라든가, 근데 이제 꼭 육류만 있는 건 아니까 저는 이제 축산물 대체식품, 수산물 대체식품 뭐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어 하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제 그 용어들은 좀 더 이 과학계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뭔가 이거 환상적인 그런 그 용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소통하고 대화에 나가면서 의견을 좀 좁혀 나가면 그 과정에서 좀 가장 합리적인,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그런 명칭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용어 관련해서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엄 교수님 이제 발표하실 때 세 가지 형태의 물질을 말씀하셨어요. 식물성, 그리고 배양, 그리고 곤충. 관련해서 용어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실 용어의 정립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용어를 정의할 수는 좀 없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정의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거고, 우선 이러한 그 포럼을 이제 이렇게 기획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에 대해서 오늘 또 최 교수님께서 아주 깊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좀 그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봤고 들었고, 또 정부에서 또 나오셔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안심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갈 길은 멀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축산신문 대표님께서도 나오셨고, 또 한우협회에서도 나오셨고 그러셨나요? 혹시 참석해주신 청중분들 혹시 관련해서 의제라든지 패널분들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쉽지만 이게 좀 주제가 다뤄지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소비자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노출로 인해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배양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빨리 좀 어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와 계신 식약처에서도 안전백서에 이미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서둘러서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용어 정의 중에 배양육이라는 말이 너무 좀 빨리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고기라는 고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고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용어 정의는 누구 뭐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비자 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정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생산자, 소비자 이런 쪽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체가 빨리 좀 구성이 되면 그런 기구로부터 용어의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느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게 사실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좀 그 특성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사회 흐름 속에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고기라는 것이 우리 이 통상적으로 보면 워낙에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 법적인 그런 그 정의 간에 어떤 그 연결고리를 지어줄지 이런 것은 이제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고기 같은 경우 또는 산에서 나는 고기 이런 것은 워낙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과연 어떻게 그 인식을 깨고 새로운 그 법적 용어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좀 우리 국회가 좀 주도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정부로서도 합리적인 그런 단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축산이 탄소를 많이 여러분들 발생하는 걸 메탄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전체 우리나라 국가의 1.3%가 우리 축산에서 나옵니다. 환경부 데이터입니다. 그 1.3% 중에서 0.7%는 분뇨에서 나옵니다. 분뇨에서. 그 다음에 0.6%는 반추가축들이 소를 비롯한 이런 것을 이제 발효를 하면서 이제 가스로 이렇게 나오는 게 0.6%입니다. 우리가 1.3%거든요. 중국은 우리의 2배. 그러니까 전체 볼륨도 막 크지만은 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전체 거기에. 미국은 4%입니다. EU는 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덩어리가 작은 곳에서 밀집 사육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탄소를 줄이고 메탄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는 걸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인데 이번에 이제 탄소중 2050에서 뭘가 이제 대안으로 내놨냐면 저 줄이는 건 동의합니다. 40% 지금 당장 우리도 줄이고 줄이자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운동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거 뭘로 줄이냐? 바로 배양육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 마리수, 가축 마리수를 줄여서 하겠다는 정책이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원고도 쓰고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결정하는데도 지금 그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플랜 A에 해당되어지게 이제 되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식약처가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오늘 농림부 국장님 오셨으면 좀 내가 좀 싫다는 소리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는 게, 배양육을 가지고 소 마리수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탁상 공론이라는 얘기죠. 아까 그렇게 안전이 문제되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포럼에 주최하시는 이제 저기서 잘 하실 거로 보고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해 두실 것이 배양육은 플랜 B나 플랜 C다. 근데 정부는 지금 플랜 A로 해가지고 마리수를 줄이겠다. 소 마리수를 줄이겠다. 한번 줄여놓으면 축산에서 저렇게 줄여놓으면 그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최은재 교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경향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하고 이제 그 가축 사육 투수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네. 그런데 보셨나요? 예. 제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방목을 주로 했습니다. 방목을 주로 하다가 방목 하자니까 가스가 많이 생성되어지고 해서 그 마리수를 줄이면서 그 메탄 가스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방목을 좀 줄여주고 농사료 같은 거, 그 원고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경향신문 원고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 현재 그 4% 정도가 되어졌는데 걔네들의 경우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 줄이는 거는 걔네들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책이 가축을 줄여서 농민들 희생양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원고에 바로 제가 그 기금문에 쓴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소에서도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1.3%밖에 안 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헌시적처럼 버려버리고 배양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기 많이 생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줄 테니까 소 마리수 줄이자. 이렇게 지금 2050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죄송한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죠? 이거 요새 시카드 이슈입니다. 국가적으로 그 대통령 산하에 있는 아주 큰 지금 요새 카드 이슈거든요. 저는 우리가 우리가 이 탄소 메탄 가스나 탄소를 많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5도가 올랐을 때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문도 대통령도 가가지고 그 G7 그 회의에서 이걸 많이 줄이겠다고 한 거, 저는 그거 찬동합니다. 그 비용 줄이고 하는 거는 찬동하는데,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도 이상 올라가서 2도 가까이 되게 되면 인류가 큰 재앙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줄이는데 이와 같이 스티피드한 멍청이 같은 방법, 배양육을 가지고 해서 축산해서 마리수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의 인류의 생사를 저는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럼에 그런 걸 한번 좀 잡으셔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든 그 방법이 대신에 플랜 B, C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플랜 A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축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환경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에게 너무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배양육으로 가버린다는 거는 좀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관련해서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의 그냥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식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슈를 보면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서 국내 식품 물가가 지금 많이 우리들에게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제품, 라면가 인상 또한 우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서민들의 고통은 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이 환경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도 그랬는데,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문제로 인해서 구제역, 강우병 같은 축산물 전염병도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요소수 수급 부족 문제 같은 사태가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급급하게 처리하려고 해도 현재 그런 업계에 계신 농업용, 사업용,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축산업계에도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고요. 왜냐하면 요소수뿐만 아니라 히토리나 마그네슘 등 그런 강물들도 저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강물이나 자연 원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거와 뭐 별개 비슷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한우라든지 뭐 오리라든지 등등 축산물들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단연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제 육류 섭취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 이제 구워 먹는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이런 이제 뭐 배양육이라든지 인조육이라든지 대체육 또는 곤충육 네, 식용 곤충 그런 거를 문제점들은 많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도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 또는 이제 나아가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게 저기 전국한우협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대체 식품류 중에서 식용 곤충,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많은데 이 중 이제 그 소관기관인 식약처에서는 어떤 품목을 타겟팅해서 만약에 그 요소수 같은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지라는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참석해봤는데 단순히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께서 해주셔야죠. 근데 오늘 4분 정도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셨는데 다들 이석하셨어요. 심지어 주최하신 전혜수 의원님도 이석하셨고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다들 바쁘시고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토론회를 넘어서 그 정부 국회 산업 학계 연구 이런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GMO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식품기업 협회 등등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4차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대체육, 단백질 대체육 식품, 단백질 등 대체 식품류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랑 농식품부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거기 속한 정부 부처도 함께 와서 이건 단순 미래 먹거리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ESG 그 비전문 경영 방침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먼저 다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농식품부도 같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기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질문하신 요지를 보니까 육류성 단백질 대체 식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나와 주셔서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식약처에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미래의 그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안보적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미래에 우리 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식품 안전 그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 식량 공급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저희 식약처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열어놓고 이 대체 식품 전반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현재로서는 기존에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한 그게 이제 우리 뭐 식물성 대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배양식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은 저희들이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이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규제 과학을 적용함으로써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 이게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우리 관련되는 그런 그 분야 간의 관계부처를 포함해서 이 적절한 그 소통 채널, 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사실은 좀 그 크지는 않지만 전문가 수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유수한 개발업체들과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그리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안전성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기술을 이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지체가 있고 배양액이 있고 세포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이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지체 같은 경우 우리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가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도 좋겠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자금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집중해야 될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해서 육성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건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이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산자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이런 곳들하고도 좀 더 크게 외연을 확장해서 협의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이 포럼이 어떤 대체 식물을 저희가 막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자는 그런 포럼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예전보다 흘렀긴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청중분들께서 한 분만 더 말씀 듣도록 할까요?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소비자연대 이사 이원주 약사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활동을 마치고 대구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장을 보고 집에 갈 건데요. 매일 이렇게 육류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본 결과 안정성, 위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할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 과정 중에 제품들의 표시된 사항 중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법적 장치나 기준이 얼마만큼 제시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제대로 보고 소비를 하려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미 제시된 부분이 있는지 강대진 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기획관님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그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부분은 표시는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에서 저도 뭐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제품에 다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품에 표시한 것을 보면 되게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제공해달라는 요구들 때문에 다 놓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항상 고민거리인데요. 이것을 알기 쉽게 하려고 하면 핵심적인 정보만 넣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다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첨가물 중에서 대부분의 첨가물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도 유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뭐 표시를 하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 또 많은 그 작은 글씨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항상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언제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이런 것만 핵심적인 것만 표시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하면, 이제 거의 아마 전 국민의 한 70~80% 이상은 너무 자유롭게 잘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이걸 봐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어서 이게 가려고 하다가 좀 멈칫거리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 제공 문제는 하여튼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만약에 이제 QR코드 같은 방식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는 온갖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혼합 첨가물, 그게 여기에는 제품에는 다 표시를 못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다 보고는 봤거든요. 보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바코드나 QR코드를 딱 찍으면 이 제품의 사진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0.03% 뭐 이런 것까지 다 표시 정보는 지금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동물이 나왔고 약물이 나왔고 이제 식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류들에 대한 뭐 안전성 평가라든지 효능 평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체 식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준안들은 있나요, 혹시? 지금 기존의 식품 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식물성 대체 식품이나 미생물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배양물을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 제품을 만드는 거라든가 식용곤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안전성 평가, 독성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평가는 거의 필요가 없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혐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을 사용했다. 그럼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 똑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배양식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완전 새로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지금 특별한 그런 평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유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걸 활용하면 되는데 배양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 있나요? 호주 아니고 싱가포르 작년 10월달인가 인증하면서 자기들이 뭘 평가한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너무 거기에 영업상, 기술상 비밀이 많아서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조금 무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아마 평가 가이드를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은 다른 나라도 다 만들어 나가고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만들게 되면 적어도 이 관련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는 의견 수렴을 좀 더 해나가는 과정을 분명히 거칠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좀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굳이 물어본 이유는 배양육이라는 게 정말로 안전성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안이 꼭 반드시 명확하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사실 4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한 30분 정도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해서 저희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육류 섭취를 위한 방향, 그리고 배양 및 인조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K-바이오S 포럼 4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